아, 이렇게 다 쳐졌니 애들이. 원래 공부가 힘든 거죠. 해보자. 근데 그냥 기출만 쭉 다 풀라 그랬는데 1개년 끝난 다음에는, 그러니까 9 수능까지 본 다음에 실무를 하나씩 보자. 이거 너무 다 익숙한 문제만 계속 푸는 것도 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실무를 하나 볼 거야. 아니, 내가 산 거 있어. 복사해 줄게. 그걸로 보자, 그자. 내가 작년에는 실무를 한 50개쯤 푼 거 같은데. 작년에 내가 우리 학교에서 수학 제일 열심히 했어. 내가 제일 열심히 해, 내가 제일 열심히 했어. 올해는 이제 좀 더 풀어봐야지. 됐죠? 거기 일단은 10번까지는 틀리면 안 돼요. 맞죠? 얘들아 9번 그냥 하면 되는 거죠. 이거 어려운 건 아니야. 얘들아 이 정도로 나올 수도 있어. 저 맛이. 그냥 9번 그냥 대입해 나가면서 그냥 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틀리면 안 되는 거야. 10번은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고. 얘들아 10번은 그냥 하나 인수분해 안 되면 근해 공식 쓰세요. 근해 공식 써서 풀면 되는 거죠. 근해 공식 쓰면 되는 거야. 됐지? 풀이 다 줬으니까. 11번부터 볼게요. 11번. 얘들아 11번에 보면 시간에 촉박이 없으니까 천천히 해야지. F0은 1이고 F1은 1이고 그 다음 인테그랄 지금 0에서 1까지 fx dx 이거의 적분값 자체가 지금 6분의 1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이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 g에 대해서 이거를 구하래. 근데 일단은 gx가 이렇게 되어 있죠. gx가 여기가 지금 얘는 fx고 얘가 지금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f x 더하기 1에 더하기 1이 있고 이게 지금 마이너스 1에서 x는 0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나는 그냥 주기가 2라는 뜻이죠. 이것만 해석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얘랑 얘 관계가 보여야 돼. 얘랑 얘. 지금 y는 fx에서 일단 여기 마이너스 붙였기 때문에 어느 축 대칭시킨 거니? x축 대칭시킨 거죠. x 그대로 y 마이너스 돼야 저렇게 되는 거니까. 따라서 얘를 x축 대칭시키고 얘를 x축 대칭시키고 x축 대칭시키면 y는 마이너스 fx 되고, 그런 다음에 x축으로 마이너스 1,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시킨 거죠. 이 관계를 일단 보셨어야 돼. 그런 다음에 얘를 x축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얼마만큼? 1만큼 평행 이동시킨 함수 자체가 얘가 된다는 소리죠. f의 x 더하기 1에 플러스 1이 됐니? 그랬을 때 그럼 그림을 그려보면 일단 0,0은 지나고 1,1도 지나죠. 이렇게 지나는 함수 하나만 잡으면 되는데 0에서 1까지 적분했을 때 그 값이 6분의 1이 나야 되니까 가장 간단하게 그냥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죠. 그랬을 때 이거의 넓이가 지금 얼마다? 6분의 1이다 라고 해주면 되잖아. 맞죠? 걔를 어느 축에 대칭시키고? x축에 대칭시키죠. 그리고 얘를 x축에 대칭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걔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시키니까 이렇게 되죠. 그걸 다시 위로 1만큼 올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돼? 이렇게? 그럼 이거의 적분은 얼마겠니? 요만큼이 얼마야? 이만큼이 1이죠. 근데 이게 6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어? 6분의 5일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마이너스 1에서 이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적분한 값은 그냥 1이 되는 거죠. gx를. 이게 지금 주기가 2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얘가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따라서 인테그랄 어디에서 어디까지 구하는 거냐면 마이너스 3에서 2까지 gx dx 보면 지금 우리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하는 걸 아니까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까지는 얘랑 똑같고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도 얘랑 똑같으니까 일단 2가 있고 더하기 그 다음에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gx dx 하면 되죠. 근데 1에서 2까지는 얘를 갖고 오는 거죠. 맞죠? 그러니까 얘가 얼마? 6분의 5가 되겠죠. 이 값이 얼마다? 6분의 5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6분의 17 뭐 이렇게 풀면 됩니다. 됐죠? 얘들아 이 관계성만 잘 파악해봐.
여기 14번도 약간 이 관계성을 좀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14번 문제도. 됐지? 12번 볼게요. 12 지울게. 어깨 아파. 12번. 그 위에 써. 이거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 향연이거든, 이 문제. 이등변 삼각형 나오면 여러분 수선의 발을 내리셔야 돼.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 치고 수선의 발이라고 쓰면 돼요. 수선의 발. 그럼 12번을 보도록 할게요. 대충 그릴게요.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각이랑 여기에 있는 각이랑 여기에 있는 각이 똑같은 거죠. 이렇게 세 개가. 맞지? 그림이 이상하지만 이게 일단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는 4죠. 그치? 그 다음에 이 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이거의 코사인 세타의 값이 지금 얼마로 나와 있는 거냐면 8분의 1로 나와 있는 거야. 이랬을 때 DE 얘를 구하고자 하는 거죠. 이렇게. 됐지? 해보자. 일단 여기서 이등변 삼각형이 보이죠? 그럼 이렇게 수선을 내려야 되는 거죠. 여기 수직이죠, 이렇게. 맞죠?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똑같죠? 그치? 그러면 코사인 값이 8분의 1이니까 얘 한 개 8분의 1을 나와야 되니까 여기에 값이 얼마야? 2분의 1 나와야 되는 거죠. 코사인 값이 8분의 1이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값이 또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의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죠. 됐니? 됐어? 그럼 또 뭐가 보여? 이등변 삼각형이 또 나왔죠? 얘네 두 개가 또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그럼 여기서 또 뭘 내릴 수 있는 거야? 수선의 발을 내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렇게 돼서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똑같게 되겠죠? 됐니? 여기는 세타가 되는 거고. 됐어? 그러면 이제 뭐만 구하면 돼? 얘 길이만 구하게 되면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얘가 나오고 얘분의 얘를 구하면 되는 거니까 사인 값을 구하면 끝나는 거죠. 이해됐니? 그래서 이 코사인 값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우리는 모두 알고 되는 거야? 사인 세타의 값도 아는 거죠. 8분의 루트 63이니까 얼마니? 3루트 7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됐니? 됐어? 아,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시선은 얘를 구하는 게 목표죠. 이 길이를. 근데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알면 이거의 반이 얘니까 얘를 x로 두고 얘를 구하면 되겠죠. 맞죠? 그럼 이 길이는 구할 수 있죠? 왜요? 지금 이 삼각, 큰 삼각형에서 두 변 알고 B인각 아는 거잖아. 그러니까 뭘 쓸 수 있는 거야?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써주면 x의 제곱은 16 더하기 25 마이너스 얘네 2배 하면 40 곱하기 8분의 1을 하는 거니까 이게 36 나와서 x가 얼마 나온다? 6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있는 요만큼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야? 루트 7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맞죠? 따라서 이 사인 세타 값이 8분의 3루트 7인데 얘를 x로 하면 안 되네. 얘 y로 할게. 그럼 얘를 구해주면 얘가 어떻게 나오는 거야? y분의 뭐가 되는 거야? 루트 7이 되는 거죠. 따라서 y는 얼마가 된다? 3분의 8이 나온다. 그래서 이게 답이 되겠죠. 됐죠? 이등변 삼각형이 나왔으니까 수선의 발을 잘 내려서 푸는 게 제일 좋아요. 이등변 삼각형 나왔을 때는. 이해되셨죠? 이걸 하나 알아두고 넘어가세요. 13번. 13번 여기다 풀게 쉬우니까. 13번 보면 지금 그냥 fx 자체를 이렇게 놔뒀어요. 그러면 3이거나 1이래. 얘가 지금 x가 0과 1일 때, 그 다음 얘가 x가 1일 때. 그 다음 여기 보니까 지금 fx 더하기 1이 fx라고 나왔기 때문에 주기가 지금 얼마인 거야? 1인 거죠. 주기가 1이기 때문에 얘를 그려보면
모든 대부분의 값은 다 3이고, 그러니까 여기 3이 이렇게 있고 3이 이렇게 쭉 가다가 이런데 구멍이 뻥뻥뻥 뚫려가지고 1, 2, 3 이 지점에서만 몇이 되는 거야?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됐어요? 이런 식으로 가는 함수죠, 이거?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고 됐니? 그러면 이 값이 자연수일 때는 다 1이구나. 자연수가 아니면 다 얼마고? 3이고. 그랬을 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시그마 지금 K는 1부터 20까지 3분의 K에 곱하기 F 루트 K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1에서 20까지만 볼 건데 여기에 있는 이 안에 들어가는 이 값이 자연수면 1이고 자연수가 아니면 얼마야? 3인 거죠. 근데 여기서 자연수인 게 몇 개 없잖아. 루트 K가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K가 얼마이거나 1이거나 또는 4거나 또는 9거나 또는 16일 때만 F 루트 K를 몇으로 놓고요? 1이라고 놓고요. 나머지는 F 루트 K가 지금 얼마란 소리야? 3이란 소리죠. 그치? 그럼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는 얘를 다 3으로 해주고 이 경우에서만 이만큼 빼주면 되는 거죠. 이해됐어?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얘를 그러니까 이거일 때 1이고 2일 때 3이잖아. 근데 그거를 이 1인 애를 다 3으로 바꾸겠다고. 그래야 일관성이 생기니까. 됐니? 그래서 얘를 해주면 시그마 K는 1부터 20까지 3분의 여기 K 곱하기 여기를 3으로 다 바꿀 거야. 그런 다음에 빼주면 돼. K가 몇일 때? 1, 4, 9, 16일 때 원래 몇으로 했어야 돼, 얘를? 1로 했어야 되는데 지금 몇으로 했어? 3으로 했지. 그러니까 몇만큼 빼줘야 되는 거야? 이만큼 빼줘야 되는 거죠. 이해됐니? 근데 원래 지금 3분의 3으로 한 거잖아. 근데 얘가 3분의 몇이 돼야 되는 거야? 1이 돼야 되니까 3분의 2만큼을 빼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빼기 3분의 2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게 지금 몇일 때? 1, 4, 9, 16일 때니까 1 더하기 4 더하기 9 더하기 16 이만큼을 빼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됐지? 이거 계산하면 되죠? 됐죠? 이거 계산하면 190 나와요. 어렵지 않았죠? 이거는? 넘어가. 14번. 이거 별표 쳐. 14번은.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 매우 좋은 문제야. 아름다웠던 문제죠. 이거 지금 두 양수 PQ가 있고 14번 별표 치시고요. 복습을 잘 하시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똑같은 문제는 안 나와 수능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이 해결을 잘 한번 해보셔야 돼. 봐봐. 지금 fx가 두 양수야. PQ는 일단은 양수고 fx 자체가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x에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10이 이렇게 나왔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gx 거기다 밑줄 쳐. gx는 연속인 함수래. 괜히 준 게 아니야. gx는 연속이래. 실수 전체에서. 그랬을 때 두 가지를 만족한대. gx가 절대값 x에 f에 x-p에 플러스 qx 이렇게 나와 있어. 그 다음에 gx는 x 이퀄 a에서 미분 불능인 점은 하나래. 그 다음에 gx는 미분이 한 개다. 이런 뜻이죠? 이걸 이제 해석하면 되는 거죠? 일단 여기 x가 공통으로 있죠. 그쵸? 그러면 이쪽 자체가 x에 가로에 f에 x-p에 플러스 q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절대값을 양변으로 다 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우리는 gx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변을 뭘로 나눠야 돼? x로 나눠야 되죠. 근데 나눌 땐 뭐가 0이 아니어야 돼? 분모가 0이 아니니까 x가 몇이 아닌 범위에서만 나눌 수 있는 거야? 0이 아닌 범위에서 나올 수 있는 거야. 잘 봐봐. 그러면 여기서 지금 gx 자체를 이렇게 나눈 거거든? x분의 여기 절대값 x라고 쓰고 여기 절대값 f에 x-p에 플러스 q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게 지금 x가 몇이 아닐 때야. 0이 아닐 때죠. 근데 gx는 실수 전체에서 정의되어 있고 연속이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는 gx의 정체가 얘라는 건 아는데 어디선 몰라. 0에선 모르죠. 그럼 그 0을 어떻게 찾아? 그 위에 연속 조건으로 찾는 거야. 연속이면 극한값과 함수값이 반드시 뭐 해야 돼? 같아야 돼요. 따라서 여기서 이 연속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 이거를 보고 정의되지 않은 부분은 정의되지 않은 부분? 아는 곳. 지금 여기서 정의되지 않은 곳이 얼마인 거야? 0인 거죠. 그 지점의 함수값은 뭘로 설정해주면 된다는 뜻이야? 극한값으로 설정해주면 된다는 뜻이야. 그래야 그게 연속이 되거든. 됐니? 정의되지 않은 곳은 그곳의 함수값을 반드시 뭘로 설정해주면 되는 거예요? 함수값을 극한값으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서 0에서 이게 정의가 안 돼 있잖아. 하지만 그 0에서 정의 내릴 수 있다는 뜻이야. 이 지점에서 뭘로 내리면 되기 때문에 극한값으로 내리면 되기 때문에. 이해됐니? 극한값으로 내리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이 x 때문에 절대값 때문에 얘를 두 가지로 나누죠. x가 0보다 큰 쪽과 x가 0보다 작은 쪽으로 나눠요. 맞죠? 0보다 큰 쪽은 얘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가 그냥 절대값 f에 x-p에 플러스 q라는 뜻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f에 절대값 x-p에 플러스 q가 되겠죠. 어려운 문제야. 매우. 됐니? 그럼 0일 때는 뭘로 정의 내리면 된다 그랬어? 극한값으로 정의 내리면 되죠. 그럼 극한값이 일단 존재해야 되지. 그럼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 엮는 거랑 여기 엮는 게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되지. 근데 이거 뭐 어떤 값의 절대값? 마이너스 어떤 값의 절대값이야. 둘이 똑같아야 돼. 그럼 이 어떤 값이 얼마여야 된다는 소리야? 0이어야 된다는 소리죠. 됐니? 이해돼? 좌극한이 우극한은 이게 마이너스 절대값 f에 마이너스 p 플러스 q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의 좌극한은 마이너스 f에 마이너스 p 플러스 q잖아. 근데 얘네 둘이 똑같아야 되죠. 똑같게 되려면 이 값이 얼마일 수밖에 없는 거야. 0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 말이 그냥 극한값이 얼마라는 소리야. 0. 얘도 얼마? 0이죠. 그래서 극한값이 0으로 똑같아서 그걸 함수값으로 선수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가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됐니? 그럼 우리 다 찾은 거야. gx를 다 찾은 거야. 다 찾았어. 봐봐. 얘 해석하면 돼. 얘 뭐야? fx 지금 함수 다 줬죠? 그거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한 다음에 x축 아래에 있는 부분 들어 올리면 돼. x가 0보다 큰 쪽에선. 그거에 x축 대칭시킨 게 얘야. 이거 x축 대칭시키는 거야. 여기 마이너스 붙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0을 지나. 얘가 뭐야? 지금 x에 0을 넣었을 때 0을 지나는 거니까 이 gx 자체는 반드시 어딜 지나는 거야? 원점을 지나요. 따라서 gx는 원점을 지남이야. 그럼 fx를 그린 다음에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면 되는 거구나. 문제 자체가.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자. 야, 됐지? 매우 어려운 문제야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 됐지? 여기서 여러분 그냥 논리적 모순이 있으면 안 돼. 여러분 복습할 때 여기 미분을 해봐. 그려볼게.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가 있고 이게 3으로 하면 x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1인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됐니? 그러면 이 함수를 이렇게 그리는 거죠. 이해돼? 그럼 봐봐. 여기가 얼마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됐니?
여기는 얼마가 되냐면 그래서 3을 넣으면 되거든. 3을 넣어봤어. 3을 넣으면 얼마 나오냐면 3을 넣으면 마이너스 39 나오거든. 여기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근데 여기 마이너스 1을 넣으면 7이 나오나? 마이너스 7이 나오나 이래요. 얘가 y는 fx. 근데 우린 얘가 필요한 게 아니죠. 그럼 얘를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시킬 거지. 그럼 얘를 이렇게 그려놓은 다음에 얘를 이렇게 막 이렇게 옮길 거야?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냥 여기에 플러스 p라고 쓰고 여기 플러스 p라고 쓰고 여기 플러스 q라고 쓰고 이렇게 플러스 q라고 쓰면 이게 그냥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 이동한 함수 아니야 얘가? 이 자체가 그냥 맞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얘가 그냥 x-p의 플러스 q야. 됐니? 됐지? 근데 여기 0이 있어서 이쯤에 0이 있었어? 그럼 여기는 이 0인 지점도 있는데 이 0인 지점은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p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 조금 위에다 쓸게. 0도 있잖아 여기. 여기는 플러스 p가 되는 거야. 됐니? 이거 함수를 절대값 씌운 거야. 절대값 씌울 거야. 맞지? 절대값 씌울 거잖아. 절대값 씌울 거야. 어려운 문제야? 집에 가서 복습은 좀 잘해봐. 절대값 씌울 거야. 근데 얘는 반드시 어딜 지나? 원점을 지나. 그럼 여기 어딘가 이 곡선 위에 어느 점은 원점이란 뜻이야. 원점. 됐니? 그럼 여기가 원점일 수... 어이구 안 돼. 여기가 원점일 수가 있을까? 여기. 잘 봐. 왜 안 되는지를 봐야 돼. 여기가 P라고 했을 때 여기가 원점이지. 그럼 얘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지. 여기가 원점이니까 얘는 음수잖아. 왼쪽에 있으니까. 근데 P는 뭐라 그랬어? 양수라고 했잖아. 지금 PQ 자체는 양수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원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럼 원점은 얘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얘는 원점을 지나거든. 그래서 첫 번째로 아니겠지만 여러분이 시행착오란 걸 해봐야 되는 건데 여기가 만약에 원점이라고 해볼게. 여기가 원점이야 이렇게. 이건 되죠. 여기가 이렇게 원점이야. 여기가 원점이야. 잘 봐. 이제 해. 봐봐. 절대값 씌워서 뭐 해야 돼? 절대값 씌워야 되는 거니까 아래에 있는 걸 들어 올려야 되죠. 그럼 아래에 있는 걸 들어 올리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는 거잖아. 이해돼? 그것 중에 어디면 0보다 큰 쪽은 얘가 되는 거죠. 0보다 큰 쪽이 얘가 원점이니까 이쪽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애는 이쪽은 이걸 택하는 거죠. 이렇게. 됐니? 얘 그린 거야 지금? 얘 그린 거야 얘. 근데 얘는 어떻게 그려? 이 지금 이거 뭐야? 녹색. 얘는 연두색? 녹색을 무슨 쪽 대칭시키면 되는 거야? X축 대칭시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X축 대칭시키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돼? 그럼 이 연두색 함수는 미분이 몇 개 나와 이렇게 하면? 2개 나오는 거죠. 여기서 미분 하나, 여기서 미분 하나. 그래서 미분이 몇 개 나오는 거야? 2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니야. 이 모양이 아니야. 아,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었겠지. 근데 여러분이 시행착오를 한번 해본 거야. 아, 아니구나. 그러면 다시 그려볼게. 여기 이렇게 있죠. 지금 여기에 P가 있어서 원점이 여기였을 때 아니잖아. 그럼 여기도 안 되죠. 똑같으니까 모양이. 그럼 어디였을 때? 여기였을 때 해봐야 되는 거죠. 이해됐니? 그래서 여기가 원점일 때 볼게. 여기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렇게 원점이야.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원점이야? 그럼 얘를 들어 올리면 빨강색으로 할게. 얘를 들어 올리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들어 올렸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0보다 큰 쪽은 얘를 택해요. 이렇게. 0보다 큰 쪽은 얘를 택해요. 맞죠? 0보다 작은 쪽은 얘의 x축 대칭시킨 함수니까 얘의 x축 대칭시킨 함수니까 얘의 x축 대칭시켰으니까 얘를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이게 우리가 그리는 gx죠. 됐니? 근데 여기서 이게 미분이 아니죠. 이거 미분 가능이지. 여기 우미도 0, 좌미도 0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만 미분 하나 나오죠. 아, 얘가 답이구나. 야, 그럼 여기가 원점일 때지. 여기가 원점일 때니까 이 값이 몇이고?
0이고 이 값도 몇일 수밖에 없다? 0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Q는 7, P는 1, 그래서 8, 답 끝!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해됐죠? 그럼 더 왼쪽으로 가면 왜 안 돼? 한 번만 해볼게. 답지는 없어. 이해됐지? 그러니까 원점을 지난다를 통해서 원점의 위치를 찾고 그거의 함수에 따라서 전 위의 함수를 그린 다음에 해봐야 되는 거야, 이거 다. 시행착오를. 됐죠? 됐니? 그럼 하나만 더 해볼게. 이거 오른쪽으로 가면 여러분 안 되는 거 다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이거. 분석을 하는 거니까 우리는 기출을. 여기가 원점이었다고 쳐봐. 그럼 보자마자 안 돼. 왜? 여기서 일단 들어 올리지, 양수 쪽에서. 이렇게 들어 올렸죠. 이미 미분이 몇 개야? 2개야. 이미 여기서 미분이 2개라고요. 미분이 1개만 나온다며. 이미 여기서 안 돼. 됐니? 그러면 마지막 하나 더 봐야 될 건 이쪽 특수 경우가 있잖아. 또 하나 봐야 되는 거는 이렇게 있을 때 정확히 여기에 이렇게 돼서 여기가 원점일 수도 있잖아. 이렇게. 이해됐니? 이렇게. 됐니?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이쪽은 다 양수기 때문에 그대로 그리고 얘를 들어 올려서 이렇게 되죠. 근데 0보다 작은 쪽에선 다시 x축 대칭시키지. 그럼 얘가 다시 내려가서 얘가 되죠. 그래서 gx 자체가 그냥 이 모양이야. 그럼 미분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아니야. 그러니까 다 안 돼. 될 수 있는 경우는 아까 여기서 있을 때밖에 없다. 야. 그래서 안 되는 이유를 정확히 다 아셔야 되는 거예요. 되셨죠? 넘어가자. 15번은 할게요. 이것도 별표. 올해 그 말이 많죠? 22번에 뭐가 나올지, 지수함수가 나올지, 점화식이 나올지, 6월에 점화식이 나왔죠? 삼각함수가 나올지 몰라. 근데 6월에 점화식 나왔지? 9월에도 점화식 나오지? 그럼 수능에도 점화식일 확률이 90%야. 근데 9월을 보긴 봐야 되는데, 근데 삼각함수 그래프 문제로 어렵게 나온 문제가 거의 없거든? 삼각함수 그래프 문제로. 근데 삼각함수 그래프 문제가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삼각함수 그래프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여러분은 다 지금 나가 떨어져. 삼각함수를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 한번 잘 봐봐. 이 15번. 그나마 어렵게 나왔던 문제 중 하나야. 삼각함수 그래프 문제로서는. 됐니? 봐봐. 15번. Q. 15번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15번 보면은 지금 마이너스 1과 1에서 이거 지금 그냥 결국 사인 2분의 파이 t가 파이 x가 t거나 또는 코사인 2분의 파이 x가 t다. 이거를 만족하는 0과 4 사이에서 가장 작은 값을 알파 t고 가장 큰 값을 베타 t라고 했죠? 거기 그 집합에 밑줄 쳐야 돼. 잘 보셔야 돼. 0에는 는이 있고 4에는 는이 없거든? 그러니까 0에는 색칠을 해야 되는 거고 4는 구멍을 뚫어야 되는 거야. 됐죠? 근데 이거 보자마자 주기가 얼마니 얘네 둘 다? 주기가 4인 거죠? 그치? 주기가 4인 거기 때문에 이거를 4칸을 잘 그리셔야죠. 사인을 그리고요. 여러분 삼각함수 그래프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그림을 좀 잘 그려야 돼요. 물론 단위원으로 풀 수도 있거든. 근데 여러분 단위원으로 푸는 거 어려워하니까 그냥 그래프로 풀게. 됐니? 그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고 거기 이거 삼각함수 그래프 문제잖아요. 그 위에다 하나 써놔. 여러분 대칭성이랑 주기성을 반드시 보셔야 돼. 그 위에 대칭성, 주기성이라고 쓰세요. 대칭성, 주기성. 대칭성, 주기성. 됐니? 근데 여기는 구멍을 다 색칠을 해야 되고 여긴 들어가니까. 근데 이건 안 들어가. 이렇게. 여기는. 이거 잘 보셨어야 돼. 이거 까딱 잘못했지. 그럼 여러분 틀려. 이거 표시 안 해놨으면. 됐죠? 그 다음에 봐봐.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 지금 마이너스 1에서 t가 0일 때 알파 t 더하기 베타 t는 5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가장 작은 값이랑 가장 큰 값을 더한 게 가장 작은 값이랑 가장 큰 값을 더한 게 여기 2고 여기 1이고 여기 3이고
가장 작은 값이랑 가장 큰 값을 더한 게 항상 5냐라고 물은 거야. 그럼 지금 t가 이 사이를 움직이는 거잖아? 그럼 제일 특수한 이 경우를 볼 거야. 이 경우. 제일 밑에 있는 경우. 그럼 두 번밖에 안 만나잖아, 여기서. 그럼 가장 작은 값은 2고 가장 큰 값은 3이니까 당연히 5가 맞아요. 맞죠? 그런 다음에 이걸 이렇게 올리는 순간, 여기 올라가는 순간 t가 이렇게 그어져서 얘가 가장 작은 값이고 얘가 가장 큰 값이지. 근데 계속 올라가도 가장 작은 값은 여기서 나오고 가장 큰 값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게 만약에 이렇게 갔다고 쳐서 t가 이렇게 있다라고 쳐도 가장 작은 값은 여기 있고 가장 큰 값은 여기 있는 거잖아. 됐니? 그럼 보였어야지. 지금 이쪽에는 이 그림이랑 이쪽에 있는 이 그림은 정확히 여기에 대칭인 거죠. 맞죠? 여기에 대칭인 거야. 삼각함수 그래프 자체가. 그럼 여기에 있는 값은 얘와 얘의 가운데 값이니까 2분의 5가 되겠죠. 그럼 얘는 요 값은 2분의 5에서 이만큼 떨어진 거고 이 값은 2분의 5에서 이만큼 떨어진 거지. 그럼 이 값을 알파라고 치면 얘는 2분의 5 더하기 알파고 얘는 2분의 5 빼기 알파니까 둘 더하면 그냥 5인 거죠. 이쪽에 있는 얘도 상황은 마찬가지인 거죠. 그치? 이걸 알파라고 치면 얘는 2분의 5 더하기 알파고 얘는 2분의 5 빼기 알파잖아. 그러니까 둘 더했으니까 5죠. 그러니까 이건 맞죠. 5가. 그래서 기억은 맞죠. 됐니? 니은 보도록 할게요. 됐지? 니은. 지금 이거를 찾는 거야. 지금 t 값을 찾는 건데 이거 집합, 여러분 집합 나오면 그냥 찾는 게 뭔지를 먼저 보고 t 값을 찾는 거야. t 값을 찾는 건데 뭐를 만족하는 거냐면 베타 t 빼기 알파 t가 지금 베타 0 빼기 알파 0인 걸 찾는 거야. 또 얘는 일단 0인 값이니까 여기일 때잖아. 여기일 때 가장 작은 값이 얼마야? 얘지. 그래서 얼마야? 0이지. 가장 큰 값은 얘야. 얘는 구멍이 뚫려 있거든? 그러니까 얘야. 그래서 가장 큰 값은 얼마야? 3이지. 그래서 3에서 0을 뺐으니까 이거는 그냥 얼마인 거야? 3을 찾는 거야. 이 3을 찾는 건데 이거의 범위가 이거의 t 값이 0보다 크거나 같고 몇보다 작다? 2분의 루트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냐? 이걸 묻는 거잖아. 여기까지 됐니? 됐지? 0은 되지? 이게 이미 0을 넣었을 때니까 여기 0 넣으면 이거 3 나오는 거 맞잖아? 이거 0은 돼. 그 0이 아닐 때를 보면 돼. 이제 다시 볼게. 봐봐. 이 밑에는 왜 안 되냐면 이 밑에가 안 되는 이유는 여기일 땐 당연히 안 돼. 3 빼기 2니까 1이야. 맞죠? 이때는 왜 안 되냐면 잘 봐. 이때 안 되는 이유는 여기서 이만큼의 거리를 알파라고 했을 때 그러면 여기서 베타 t 빼기 알파 t를 해주면 2분의 5 더하기 알파 빼기 2분의 5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나와서 2알파가 나오는 거거든? 맞니? 근데 이 알파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잖아. 근데 알파가 제일 클 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여기까지는 못 가지. 그러니까 이 알파 자체가 2분의 3보다 작아요. 맞죠?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인데 제일 컸을 때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잖아. 근데 이건 안 되잖아.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2분의 3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얘는 3보다 작아요, 항상. 그래서 안 돼. 이해됐지? 그래서 음수 쪽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음수 쪽 뺐잖아, 여기서. 됐지? 그 다음에 알파티, 베타티를 할 때 다시 보면 봐봐. 그러면 요 점을 기준으로 요렇게 했을 때는 여기가 알파티고 여기가 베타티지. 근데 이 점을 가기 전까지는 계속 얘를 따라가고 얘도 얘를 계속 따라가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요 지점이 얼마냐면 여기가 2분의 1인데 여기를 넣었을 때 여기에 값이니까 여기 2분의 1을 넣으면 4분의 파이니까 2분의 루트 2잖아. 됐니? 그럼 봐봐. t가 지금 0보다 크고 2분의 루트 2까지 됐을 때 봐봐. 이때 봐봐. 여기서 이만큼 얘가 알파 t고 얘가 베타 t지. 근데 여기서 이만큼 간 거리나 여기서 이만큼 간 거리나 똑같죠? 이해되지 이거? 그럼 여기서 요만큼 간 거리를 알파라고 치면 베타 t 빼기 알파 t는 3 플러스 알파에서 빼기 알파를 한 거니까 3이 맞죠. 그래서 이거 맞아. 여기까진 맞아. 그럼 는일 때는 그냥 이걸 보면 돼요. 는일 때는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는일 때는 이렇게. 는일 때는 얘가 2분의 1이었죠. 여긴 얼마야? 여기서 이만큼 간 게 2분의 1이지.
그럼 여기서 요만큼 한 게 2분의 1이지. 여기 이 값이 얼마야? 2분의 7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2분의 7에서 2분의 1을 뺐으니까 얼마가 나오는 거야? 3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는도 되죠. 됐니? 그리고 그렇게 안 봐도 어차피 여기 갈 때까지는 알파t는 계속 얘를 따라가는 거고 베타t도 계속 얘를 따라가는 거니까 여기서 이만큼 간 거리나 여기서 이만큼 간 거리가 똑같지. 그러니까 그렇게 봐도 되고. 그러니까 는일 때도 되는 거죠. 그럼 얘보다 위에 갔을 때는 얘들아 위에 갔을 때 이렇게 됐어. 위에 갔을 땐 바뀌었죠. 지금 상황이. 잘 봐. 그럼 얘가 알파t고 얘가 베타t죠. 됐니? 그럼 이번엔 얘랑 얘는 여기에 대칭이죠. 됐어? 아니면 그냥 얘를 알파로 두면 얘는 4-알파인 거죠. 이해돼? 이렇게 봐도 되고 얘를 알파로 보면 얘가 4-알파잖아. 그래서 t가 2분의 루트 2보다 클 때는 베타 t 빼기 알파 t는 얘는 4-알파에서 빼기 알파 이렇게 하는 거니까 4-2알파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알파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니까 알파는 몇보다 작아요? 알파는 2분의 1보다 작죠. 그치? 얘가 2분의 1이 돼야 이게 3이 되는 거잖아. 근데 2분의 1보다 작으니까 얘는 죽었다 깨어나도 3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이때도 안 되죠, 범위적으로. 그래서 될 수 있는 건 얘만 되죠. 그래서 이게 답이죠. 그래서 맞아. 지금 잘 대칭성을 해서 차분차분히 하면 이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여러분. 잘 보면. 됐지? 디귿 볼게요. 디귿이 좀 어려워. 그림이 난장판이 됐기 때문에 지우고 다시 할게. 봐봐. 여러분 삼각함수 그릴 때 최소한 나 정도로는 그려야 돼. 이렇게 그냥 무슨 뭐 지렁이처럼 뭐 이렇게 그리면 안 돼. 이러면 절대 풀리지 않아. 알았죠? 최소한 나 정도는 그려야 뭐가 보여.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여기 4지? 여기가 2죠? 잘 봐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알파 t1이랑 지금 알파 t2가 똑같대지. 이 t1, t2는 y값이야. 이 y값을 넣었을 때 가장 작게 되는 게 그 알파거든? 그러면 잘 봐. 여기서 여기였을 때는 알파가 계속 여기를 따라가요. 여기서 이렇게 쭉 가면. 됐니? 그 다음에 얘를 넘어서는 순간 알파가 얘를 따라가죠. 그 다음에 여기를 넘어서는 순간 알파가 여기를 따라가죠. 잘 봐봐. 알파가 맨 처음에 여기를 따라가다가 그 다음에 여기를 따라가다가 여기를 따라가. 근데 그 두 개의 값이 똑같아야 돼. 그럼 t1은 하나는 여기 써야 되고 t2는 하나는 여기 써야 된다는 소리야. 그래야 값이 똑같을 수 있죠. 이게 x값이란 말이야. 이 상황부터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t1이 이렇게 하나 있고 여기 t1이 있을 거 여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게 t2란 소리야. 그림이 이상하다. 이렇게. 그렇게 돼야 이 두 개의 값이 똑같이 이렇게 나온다고요. 맞니? 여기 떨어지는 이 값이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알파 t1인 거고 이렇게 떨어지는 이 값이 알파 t2인 거잖아. 이렇게. 됐니? 그럼 그 값을 그냥 알파로 둘게요. 이해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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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된 거야. 그럼 봐봐. 그러면 이 알파를 여기 넣었을 때랑 이 알파를 여기 넣었을 때 값을 안 거야. 잘 봐. 그럼 t1이 얘가 t1이잖아. 이 알파를 여기다 넣은 거니까 사인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인 여기다 넣어야 되는 거죠. 됐니? 그래서 이거는 사인 2분의 파이 알파야. 그럼 t2가 더 커요. 거기 보면 t2 빼기 t1이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t2는 여기잖아. 이 값이잖아. 그러니까 어디다 알파를 어디다 넣는 거야? 코사인 함수에 넣는 거죠. 그래서 얘는 코사인 2분의 파이 알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됐어? 이 상황을 이해해야 돼, 여러분. 알파가 이 함수를 따라가다가 그 다음 이 함수를 따라가고 이 함수를 따라가.
근데 그 알파 T1, T2가 같게 되려면 T1, T2가 여기서 만나고 여기서 만나야 된다고. 그래야 그 X값이 똑같은 값이 나오지. T1이 여기 있고 T2가 여기 있으면 얘가 T1이고 얘가 T2이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어. 이해해? 됐지? 그럼 여기서 봐봐. 여기서 지금 T2 빼기 T1, T2 빼기 T1. 즉 코사인에서 사인을 뺀 거거든. 이렇게. 됐니? 코사인에서 사인 뺀 게 얼마래? 얼마래? 3분의? 아니 2분의 1이라고 나왔죠. 이렇게. 근데 얘네 둘을 곱한 걸 구하고 싶지? 그럼 얘를 뭐 해주면 되는 거야? 제곱해 주는 거죠. 얘를 제곱하면 4분의 1 맞니? 맞지? 얘를 제곱하면 4분의 1 하면 얘 하면 코제곱 더하기 사제곱 마이너스 2 사코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럼 얘가 얼마야? 얘가 1이죠. 근데 얘가 뭐야? 이 값이 2 T1 곱하기 T2인 거죠, 이게. 얘가 T1, 얘가 T2잖아. 맞지? 얘가 T1, 얘가 T2니까. 그러면 이거 넘어가면 따라서 2 T1 곱하기 T2가 넘기고 넘겼으니까 4분의 3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 따라서 T1 곱하기 T2는 얼마가 나온다? 8분의 3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오케이. 네, 틀렸다. 잠깐 쉬었다 하자. 11시에 끝날 거야, 어쨌든. 네. 선생님 필터만 좀 아, 네네.